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봉쇄된 중국 상하이 예원 일대 거리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배달 오토바이만 열심히 다녔을 뿐 도시는 거의 멈춰선 상태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딱 나흘만 하겠다고 했던 상하이시 봉쇄는 무려 2달 만인 6월 1일이 되어서야 순차적으로 해제됐습니다. 봉쇄 직후 상하이의 확산세는 더욱 거세졌고 지난달 한때 2만 7천여 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며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다 5월부터 확진자가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 29일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2자릿수대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고위험, 중위험 구역과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집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상하이시 당국은 이제부터 경제, 사회를 전면적으로 정상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상하이 시민들의 삶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고 소매 판매는 11%나 하락해 중국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줬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흩어진 상하이의 민심이 어느 방향으로 폭발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연임을 앞두고 있는 시진핑 주석은 상하이의 민심을 계속 방치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서둘러 봉쇄를 해제하면서 택시 영업을 재개하게 했고 대중교통 운행은 기본적 운영 단계부터 회복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치른 상하이 시민들은 이번에는 또 다른 대상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바로 흰개미 떼의 공습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보고 계신 영상은 상하이의 한 주택가의 모습입니다. 가로등 아래 흰 날벌레들이 떼로 모여들어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입니다. 아파트에선 닫아놓은 방충망 위로 흰 벌레가 기어다닙니다.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주로 나무에 살고 고온다습한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는 흰 개미입니다. 놀란 시민들이 갑자기 흰 개미가 폭증했다며 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고 있습니다. 흰 개미떼의 역습의 원인으로 상하이 봉쇄 방역 정책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상하이를 봉쇄하면서 모든 도시의 기능이 정지되었고 해충 방제에 중요한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흰 개미떼의 역습을 막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흰 개미는 통상 5에서 6월에 번식하는데 수컷이 희고 큰 날개를 가지고 있어 눈에 띕니다. 중국에선 지난 2015년 이후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달 넘게 상하이가 봉쇄되면서 방제 시기를 놓친 탓에 최근 다시 때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주에는 흰개미 관련 신고만 1000건이 넘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뒤늦게 방치된 공사 현장이나 주택가, 인근 야산 등을 대상으로 흰개미 방제에 돌입했습니다. 이제 좀 밖으로 나갈 수 있나 했는데 이번에는 또 흰개미까지 때로 나타나 공격하니 상하이시의 민심은 그야말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상하이 시민들을 분노케 한 한 장의 사진이 소셜 네트워크를 타고 급속히 공유됐습니다. 한 중국 여성이 상하이에서 격리를 당하고 있던 중 시어머니로부터 최고급 해산물을 받았다며 감사의 인증샷을 올린 게 화근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냉장고가 다 부족하네, 해산물 알레르기도 있는데 라는 자랑도 잊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사진 속에 현재 상하이에서 구할 수 없는 신선한 해산물이 가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개가 살아있다는 사실도 놀라운데 냉장고 공간이 부족하다는 푸념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부실한 배급에 텅 빈 냉장고로 항의했던 상하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만한 말이었습니다. 이 여성의 염장샷은 상하이 시민들의 격한 반발을 불렀습니다. 더구나 해산물을 보낸 시어머니가 공산당 간부로 확인되자 논란은 일파만파로 커지고 말았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 여성이 장시성 정부 브리핑 당일 영상에 나온 시어머니의 모습을 캡처해 올린 것을 보고 당시성 통계국 저우흥 처장임을 단번에 알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저런 최고급 해산물을 보낼 정도라면 권력 남용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며 의혹과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지난달 초 상하이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 텅 빈 냉장고가 열린 채 놓여있는 사진입니다. 냉장고 위에는 무언의 항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상하이의 인민들은 먹을 게 없어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시기 정부 관계자가 보낸 최고급 수산물 사진을 올려놓다니 분노가 터진 것인데요. 더구나 중국의 네티즌들은 이 여성과 지인들이 댓글에 남긴 대화를 보고 이 선물이 외지에서 보낸 택배가 아니라 무려 상하이 내에서 보낸 것을 밝혀냈습니다. 현재 상하이는 봉쇄 정책 때문에 야채 하나도 구매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용자 폭주로 배송 시스템도 거의 마비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루트로 이렇게 신선한 해산물을 보낼 수 있었는지 의문투성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상하이는 안전한 지역에 한해 하루에 3시간만 쇼핑을 허락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최대한 많은 생필품을 옮기기 위해 대나무 멜대, 손수레, 삼륜차, 심지어 말이나 당나귀까지 동원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수도가 1980년대로 돌아갔다는 탄식이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최악의 상황에서 한 철없는 며느리가 올린 최고급 수산물 사진은 안 그래도 성난 상하이 민심에 기름을 부어버렸던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부당한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서야 이런 배송이 가능할 리 없다며 부정 의혹 제기와 진상조사 요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2달간의 상하이 봉쇄는 중국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소매 판매 지수는 우한 폐렴 사태 이후 최악의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중국 정부는 봉쇄를 푸는 것과 동시에 50개의 부양책을 쏟아냈습니다. 전기차를 사는 소비자에게 186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한다. 수도, 전기, 가스 요금을 3개월 감면한다 등등 약 56조 원을 풀어 다시 경제에 숨통을 불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봉쇄를 경험한 중국 인민들에게 봉쇄에 대한 공포와 트라우마는 상상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공포를 공포로 묻어버리는 전략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또 다른 음모론이 만들어지고 SNS를 통해 열심히 확산되는 중입니다. 최근 영국의 BBC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등 언론들은 원숭이 두창이 빠르게 퍼지면서 중국에서 SNS를 타고 음모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장 흔한 소문은 원숭이 두창이 코로나19만큼이나 강력히 전파돼 중국이 또다시 봉쇄될 것이라는 봉쇄설입니다. 특히 미국이 원숭이 두창을 의도적으로 확산시켰다는 음모론은 중국 SNS를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지난해 미국 싱크탱크인 핵위협 방지구상이 개최한 워크숍에서 나온 원숭이 두창 전세계 확산 시나리오 때문입니다. 당시 참가자들은 실험실에서 배양된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져 30억 명을 감염시키고 2억 7천만 명이 숨지는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 방안을 세웠습니다. 중국의 애국주의 인플루언서 구엔무차는 중국판 트위터에 미국 비정부기구 보고서를 게시한 뒤 미국이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려는 계획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웨이보 팔로워 641만 명을 보유한 구엔무찬의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가 7,500명 이상이 좋아요를 누르고 2천여 번 공유됐습니다. 심지어 SNS에는 도시 봉쇄에 대비하라고 선동하는 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음모론은 원숭이 두창이 생화학 무기용으로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에 퍼진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는 서아프리카에서 흔히 발생하는 종류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근거를 대며 이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돈을 벌기 위해 퍼뜨렸다는 음모론도 돌고 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19 백신 접종 때문에 발병한다는 괴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혹 모두가 근거 없는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일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괴담 수준의 악성글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 비판 영상은 그렇게 올라오는 족족 내리면서 미국이 의도적으로 퍼뜨렸다는 음모론에 대해서는 은근히 방치하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지금 중국 정부는 그동안 엉터리 PCR 검사 업체에 검사를 맡겼다가 가짜 양성 확진자를 쏟아낸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부실한 업체가 만들어낸 가짜 확진자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을 피폐하게 만들면서까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했지만 중국이 착각한 게 있었습니다. 오미크론으로 상대가 바뀌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은 초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했던 방법, 즉 한물간 봉쇄 전법을 고집하며 제로 코로나를 고집하다가 결국 민심만 잃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